자, 신청 분석으로 첫 번째 다룰 문제는 오답률 1위 문제예요. 다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들어는 보셨어요? 이 문제가 오답률 1위인 건 아세요? 네. 지금 이게 오답률 1위야 그랬더니 몇몇 친구들의 표정이 풀어지면 나만 틀린 게 아니구나. 졸라 많이 틀렸으니까 난 그래도 정상에 가깝나 보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문제는 다 기억하실 거예요. 혹시 6평 안 보고 수업 들어오신 분 있나? 네. 혹시 저는 6평이 뭐 사정이 있어서 나중에 좀 혼자 좀 시험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 문으로 나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건 스포의 수준이 그냥 적당한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내가 할 얘기는. 알겠지? 없는 거지. 다 본 거지. 6평. 좋았어. 자, 이 문제 기억나시죠? 그러면 그죠? 지금 문제 조건 보면은 뭐 태풍의 하층에 풍속 분포를 나타낸 거라고 했고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일은 뭐냐면 오른쪽 그림으로 가셔서 그림의 내용을 읽어내는 겁니다. 그죠? 정석대로 문제를 푼다면 선생님과 함께 얘기했던 대로 푼다면 자, 뭘 봐요? 가로축을 보죠? 태풍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라고 줬어. 이걸 경도 이렇게 줄 수도 있고 그냥 뭐 수평거리에서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축을 설정할 수도 있지만 굳이 태풍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라고 줬다는 건 뭘 파악하라고 준 거야? 태풍 중심의 위치를 파악하라고 준 거죠. 그건 세로축도 마찬가지. 위도라고 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결국 태풍 중심의 위치가 여기다라는 걸 줬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 주변에 뭘 줬냐면 풍속 분포를 주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풍속 분포를 왜 줬을까와 왜 이렇게 분포할까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는 사용해도 좋은 정보가 무엇이냐. 여기서 얘기하는 아니 그런 게 정보가 한정이 있나요? 그냥 아무거나 아는 대로 쓰는 거죠. 아니지. 우린 지금 지구과학 1, 고등학교 지구과학 1 교과 안에서 배운 것을 기반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문제를 냈겠죠. 낸 사람들이. 그죠? 그걸 전제로 하는 일. 이게 되게 중요하다. 우리가 태풍에 대해서 무슨 논문을 썼습니까? 아니면 뭐 나랑 한 3달 정도 태풍 공부만 했습니까?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별거 없죠. 아는 게 별로 없죠. 얼마나 다행이야.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건 이 문제를 판단할 때, 보기를 판단할 때 써야 되는 조건도, 즉 개념도 몇 개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경험이 다라는 거예요. 개념을 배우고 기출문제를 좀 풀어봤다면 보통 태풍 주변의 풍속과 관련된 문제들은 당연히 어떤 개념과 연결되어 있어요? 보통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야? 태풍의 눈에서부터 멀어지면서 풍속이 분포할 때 태풍의 눈은 풍속이 굉장히 약하고 바로 바깥쪽에 굉장히 빠르며 바깥쪽으로 하면서 풍속이 약해지는 분포다. 이거. 그 다음 또 하나가 뭐야? 위험반응, 안전반응. 이거 두 개 말고 풍속에 관해서 뭐 풀어본 적 있니? 난 없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먼저 보고 그림 안에서의 풍속 분포에서 태풍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풍속 분포가 갖는 특징 중 이런 비대칭적, 그러니까 사방으로 봤을 때, 그죠? 비대칭적 분포의 원인은 여러분들이 배운 바에 따르면 그냥 뭐여야 돼? 위험반응, 안전반응이어야 돼. 선생님 그게 아니면 어쩌죠?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실제 과학적으로 보면, 실제 지구과학적으로 보면 아닐 수도 있거든. 근데 그 아닐 수 있는 것을 근거로 문제를 만들면 그게 지구과학 원수능 문제로 적절하니? 아니지. 바로 이거. 그러니까 우리의 발상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한정돼 있어야 돼? 교과 과정 안에 한정돼 있어야 된다. 출제자가 물어볼 만한 걸 물어볼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그동안의 기출문제들도 다 이런 식으로 출제를 했었다는, 그죠? 분석의 결론, 통계, 그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오케이. 그래서 그냥 여기가 위험반응, 이게 안전반응, 이런 영역이 풍속이 약하다고 판단되는 곳이 안전반응이라고 결론 내리고 더 읽는 거야, 문제를. 이게 이 그림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리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결론을 먼저 내렸냐 아니면 그림을 대충 보고 일단 넘어갔냐에 따라서 이 뒤에 붙어있는 단서 조항 있지. 이 단서 조항의 기능이 전혀 달라져. 그림이 저거일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갖고 단서 조항을 보면 이 단서 조항은 이 판단을 뒷받침해주는 일종의 변인 통제 역할하는 것에 불과하게 되고, 들었어 지금 내 말? 이것일 수밖에 없다고 먼저 판단을 해야 이 문장이 어떻게 읽힌다고?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단서 조항일 수 있겠다라고 읽힐 가능성이 열리는 거고, 이 그림을 몰라 나중에 볼게 라고 하고 이 문장을 먼저 읽잖아. 그럼 이게 먼저 이게 나중 이렇게 되겠지. 그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이게 더 우선일 수 있겠어? 생각해보면 풍속 분포를 먼저 줬는데. 그제? 그제?
자, 이게 어떻게 단서 조항으로 쓰였는지 보여줄게. 지금 저기 보면 태풍의 이동 방향 축이라는 말이 있어. 예를 들면 태풍이 이렇게 이동한다고 칩시다. 거기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생각한다. 뭐가? 등압선. 여기에 대해서 대칭일 수 있는 방식은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그 중에 이런 게 있다고 치자고. 이게 지금 진행방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지? 그죠? 맞죠? 자, 이때 이 진행 방향의 왼쪽과 오른쪽 바람 어떻게 불지?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대칭이면 좌우가 풍속이 어떻겠어? 똑같겠지. 왜? 등압선 간격이 동일하니까. 정말이야? 아니지. 아니지. 등압선 간격 요인만 놓고 보면 동일해야 하지만 실제 북반구 태풍은 이쪽에선 시계 반대로 이렇게 그죠? 바람이 불다 보니까 태풍의 진행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 의해서 등압선은 대칭이어도 바람은 실제로 여기가 세게 불거나 내지는 이런 거. 태풍 진행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르면 무역풍이나 편서풍의 영향으로 그죠? 진행 방향 오른쪽은 더 세게 불고 왼쪽은 약하게 불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뭐냐면 등압선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해했죠? 그래서 이걸 변인 통제라는 거야. 변인 통제. 이해했어? 그게 변인 통제를 위한 거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면 이 얘기 자체가 이 문제에서의 본질일지를 뭘 가지고 아느냐. 그동안의 여러분들의 경험과 교육 과정에서 허락된 발상. 이거에서 한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위험만 안전만을 먼저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는 거야. 알겠지? 이해했죠? 그렇게 문제를 내는 것이 적절하다. 뭐에 적절해? 지구과학 원 수능 문제로서 교육 과정에 충실한 문제로서 적절하다 이거죠. 알겠죠? 이해했죠? 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그런 역할을 한 거고 실제 학생들의 선지 선택 비율을 보면 18번 문제 선지 선택 어떻게 했니? 보니까 정답이 2번이거든? 근데 2번은 22%만 골랐고 4번은 28%가 골랐고 5번은 23%가 골랐어. 정답이 있는 문제인데 무슨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이게 기호 4번이 그죠? 기호 4번이 되셨네요. 2번이 더 적어. 이때 이제 선지별 선택 비율을 활용하는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전국에 있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어떤 선지는 어떤 보기는 비교적 수월하게 선택했고 어떤 보기는 좀 까다롭게 선택했는지를 보는 건데 2번보다 4번이 더 많지. 2번과 4번의 공통점은 일단 뭐죠? 니은이 포함되어 있고 디귿이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번과 4번을 선택한 학생을 합치면 50%죠. 이 50%의 학생은 기억을 제외한 나머지 건 제대로 판단했다는 거고 기억을 잘못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뭔지 한번 봤어. 봤더니 이거야. 태풍의 이동 방향. 그죠? 네. 북동쪽으로, 그럴 리가. 여기가 오른쪽이어야 되는데 당연히 북서쪽이지. 이렇게 해서 X라고 판단한 거거든. 자, 지금 내가 이렇게 판단할 때 실제로 이렇게 문제를 푼 학생들은 18번이 왜 오답률 1위인데? 보기 디귿 때문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 기억 때문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특징이 뭐냐면 편하게 푼 사람은 정말 그러니까 보기 기억만 얘기하는 거야. 보기 기억을 제대로 판단한 사람은 정말 편하게 판단했고 이걸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사람은 졸라 빡세게 고민하다 틀린 거야. 그제? 이 전자와 같은 상황이 되려면 어때야 된다고? 그림 보고 당연히 위험반원이니까 냈겠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뭔가 모든 조건들에 되게 예민하고 민감하게 발상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좋은 것에 바운더리를 이렇게 정해두지 않고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과학적 사실과 모든 지식, 태어나서 지금까지 쌓인 모든 지식을 마구마구 써버리겠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니거든. 오히려 최상위권들이 모든 요인들을 다 고려하고 싶어하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생각하는데 그럴수록 이 문제는 어려운 거야. 그죠? 저걸 왜 줬을까? 의미부여를 엄청나게 하잖아. 근데 뭐 지구과학 공부를 적당히 하는 사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구과학에 최적화된 성향의 사람들은 보고 위험반원이겠지? 위험반원 아니면 난 못 풀어. 그럼 대학에 못 가지. 저건 위험반원이어야 해. 이렇게 푸는 거거든. 그게 아니면 문제를 잘못 낸 거지 뭐 이러면서. 그지?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푸는 거지. 그지? 내가 표현을 지금 이렇게 했지만
이게 사실은 출제자와 가장 소통을 잘하는 방식인 거야. 출제자의 의도대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태풍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게 되게 중요하고, 우리는 평상시에 이렇게 참신한 문제를 그렇게 원하지만 막상 내용까지 참신하고 결과까지 참신한 문제는 우리한테 독인 거야. 그지? 내용과 결과는 항상 뻔한 문제를 접해야 되는 거지. 평가는 항상 그렇게 뻔한 결과가 도출되어 있건 문제를 내왔어. 이해했지? 사설 모의고사들이 아주 못된 습관이 있어가지고 수험생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그냥 그지 같은 결론, 좀 고약한 결론, 그런 내용, 그런 것들을 도출하는 모의고사들로 장난질하는 거지. 뭔 얘기인지 이해했죠? 네. 평가원은 굉장히 평화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다만 표현을 좀 낯설게 할 뿐이지. 이해했지? 좋았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눈에 들어오는 건 얘거든. 얘 5번 선지. 지금 2번이 정답인데 5번도 적지 않게 골랐어. 그죠? 이게 지금 차이가 뭐냐면 디귿이야. 그래서 디귿을 한번 보는데, 내가 이제 그냥 스튜디오에서 시험지 받아가지고 거기서 풀었을 거잖아. 혼자 이렇게 앉아서 풀다가 18번에 보기 디귿 읽고 이런 걸 낸다고? 이건 되게 부드러운 표현이고 솔직히 쌍욕했어. 육성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그래 뭔지는 알겠는데 이걸 애들한테 묻는다고? 이걸? 이런 생각이 솔직히 좀 들었거든. 해설 강의 다 찍고 나서 우리 연구원 선생님들랑도 얘기했는데 다 비슷한 반응이야. 쌍욕. 그러니까 뭐 선생님 좀 거치게 했지만 역시나 좀 과하다. 내지는 좀 고약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 문장 있죠. 이 문장. 태풍의 상층에서 바람이 일단 불어나가는가 어쩐가 자체에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방향으로 불어나가는 이것까지 포함한 이 표현 있잖아. 이 표현이 교과서가 6권 있는데 그 6권의 교과서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 알겠죠? 문장의 형태로 이렇게 명시적으로 태풍의 상층은 어떻게 바람 분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없어. 혹시 EBS 연계 출제했나? EBS 다 뒤져봤는데 없어. 그냥 고약한 거지. 풀이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있어. 첫째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그런 문장이 어딘가 있었다면 그걸 우리가 뭘로? 배경 지식으로 가져다 푸는 건데, 배경 지식을 문장으로는 안 하지만 혹시 이렇게 대체할 수 있었을까? 우리 모든 개념 책인데 사실 우리 책에 있다고 무슨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있는 거야. 여기 파란색 화살표 보이니 위에? 그러니까 문장은 없는데 그림이 있더라고 교과서에. 네. 너 욕할 뻔 좀 전에. 이거 가지고 냈다고? 설마? 그러니까 배경식으로 얘들아 교과서 꼼꼼히 봐야지. 교과서 중심으로 출제했습니다. 교과서 중심으로 출제했어. 그러면 이건 좀. 두 번째 방법은 약간 추론적으로 문제를 푸는 건데, 일단 뭐냐면 지금 문장을 다시 보면 이건 참고로 수능 특강에 있는 거야. 수능 특강에도 그림만 있어. 교과서 거니까 당연히 있겠지. 저 위에 풀어나가는 시계 방향으로, 그치? 자, 보기 디귿을 보면 이걸 이제 추론적으로 푼다는 건 뭐냐면 사실은 상층에서 바람이 불어 들어올지 불어 나갈지 뭐 이 판단은 뒤로 미루더라도 만약에 불어 나간다면 어떤 방향으로 불어 나가야 마땅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렇게 중심에서부터 불어 나간다. 우리가 이제 배운 게 있기는 있어서 이런 거. 북반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공기가 힘을 받아서 운동을 할 때 전향력 영향으로 무슨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비스듬히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불어나가더라도 이렇게 불어나가야 마땅한 거 아니겠냐라고 판단해서 X라고 푸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내 생각에는 이 문제를 푼 대부분의 친구들, 그러니까 나름의 근거를 갖고, 그러니까 막 찍은 거 말고 근거를 갖고 푼 친구들의 대다수는 그래도 여기에 가까운 생각을 해서 이걸 X라고 판단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 물론 내가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니라 모르겠어. 걔 중에 일부 학생은 내가 개념도 공부할 때 파란 살표 기억나, 정확하게 기억나. 내가 아주 그냥 뭐 스캔 뜨거든. 그냥 사진 보면 찰칵 그냥 머릿속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 이럴 수 있는 친구들. 결론은 뭐냐면 조금 고약하긴 했으나 정리 한번 해볼게. 만약 이 문제를 배경지식 기반으로 푼다면 무슨 책을 들고 공부를 했었으면 이 문제를 맞힐 수 있었을까? 없지. 그렇다면 일단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쨌거나 다른 책에도 없는 거라면 교과서와 EBS에 그림이 있기는 있다. 이 정도로 할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너희가 이 문제를 틀린 다음에 도대체 구평이나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는 무슨 책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까? 무슨 강의를 들어야 됩니까? 했을 때 그런 책과 강의는 애초에 없었어. 만약에 있다면 이건데 이게 뭐냐면 개념서와 수특이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책인 거야. 새롭게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해했죠? 그러니까 뭐 배경 지식을 의도로 해서 문제를 냈다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교훈을 남기자. 조금 더 꼼꼼하게 보자. 이 정도. 그래도 이건 좀 과하지. 그지? 이해했지? 이 정도로 얘기할게. 괜찮습니까? 넘어갑니다. 이렇게 된 거겠지? 뭐가 더 니네 마음이 편하니? 마음 편한 대로 생각해. 넘어갑니다. 자, 뭐 이왕 본 김에 보기 니은 얘기도 여기서 마무리 좀 해볼까요? 얘는 태풍 중심부 구례역에서 수원약층에 차가운 물이 용승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거요. 지금 얘기 안 하고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왜냐면 니은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아이들이 많이 푼 거라서 심층 분석의 대상으로 삼기엔 좀 그렇고 뒤에 가면 전문항 해설을 또 간략하게 한번 할 거거든요. 그때 니은 보기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자, 지금 오답률 1위가 18번 문제인데 지금 보신 것처럼 자, 18번. 이게 오답률 1위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결론, 분석을 해보니까 뭘 어쩌면 되겠다? 이 문제를 안전하게 맞추기 위해선 첫째, 뭐 하면 돼? 교육과정의 충실한 발상, 그 한계, 바운더리 안에서 주어진 정보들을 처리하자. 그러니까 너무 열린 생각을 하지 말자. 열린 생각을 하면 안 돼. 우린 지구과학 원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내는 거니까. 출제자들도 지구과학자들이 내는 게 아니야. 대기과학자들이 내는 게 아니야. 기상청 직원분들이 내는 게 아니야. 누가 내는 거야? 지구과학 교육자들. 사범대학교 교수, 자연과학대학 교수님들이 내는 게 아니라 사범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교수님들이 내는 거야. 교육과 교수님들. 그러니까 교과 과정에 충실한 것을 기반으로 문제가 개발된다는 거지. 그 바깥에 있는 것이 올 리가 없다. 뭔 얘기인지 이해했지? 오케이. 그거 굉장히 신경 쓰는 거야. 자,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오답률 2위는 20번입니다. 네.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오답률 1위다 라고 하면은 많은 친구들 그래.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위험발언 안전발언 택한 친구는 18번이 극적 이랬을 수 있거든. 이 20번이야.